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다주택 단기거래자에게 중과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방송하는 날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은 사실 부동산 세금에는 되게 중요한 날인데 5월 31일과 6월 1일 이 하루 차이로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누군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는 크게 취득세, 살 때 내는 세금, 보유세, 가지고 있다고 내는 세금, 양도세, 판다고 내는 세금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보유세 있죠? 이 재산세와 종부세 이 두 가지의 보유세의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어제 집을 팔았다. 그러면 누군가는 오늘 집을 샀겠죠? 6월 1일 기준으로. 그러면 하루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집을 산 내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정부의 정책, 세금 중과 대책들도 다 6월 1일 기준으로 양도세도 중과하고 종부세도 중과하고 재산세도 중과하겠다 이런 식의 대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6월 1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최고세율이 75%입니다. 이게 지금 좀 익숙해진 숫자여서 그렇지 뭐 75% 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숫자죠. 번 돈의 75%를 세금을 내라. 예를 들어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뭐가 됐든지 말이죠. 어떤 자산을 사서 시세가 올라서 팔아서 매각을 했는데 번 돈의 75%를 세금을 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이해 가능한 수준의 숫자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좀 과하죠. 그런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가 더 붙어서 실질적으로는 82.5%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에서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집을 파는 소위 말하는 단타 있죠. 단타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40%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70%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지 말라. 집을 사서 뭐 6개월, 7개월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반대로 이렇게 세금이 이제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거꾸로 집을 빨리 판다는 수요도 없어지겠죠. 이제 최소한 한 1년 이상, 뭐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집을 팔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올림으로써 단타 수요도 없어지지만 이미 사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효과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조금 세금이 적으냐? 그것도 아니죠. 1년 이상 2년 미만, 그러니까 2년 안쪽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 세율에서 6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집을 가지고 있다가 야, 이제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가 번 돈의 60%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66%를 내라 라고 하면 저 1억 올랐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2는 국가한테 세금을 내고 3분의 1만 네가 가져가 라는 거죠. 그러면 팔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도 양도소득 차익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82.5%를 내라. 네가 10억을 벌었니? 그럼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 물론 일부 공제를 조금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래픽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기사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6월 1일이 됐기 때문에 주택이나 뭐 입주권, 뭐 분양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1년 미만 보유하면 70%를 내는 것이고 2년 보유하면 60%를 내는 것이고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인데 이 기본 세율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규제 지역이면 20%, 30%씩 중과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을 팔면 뭐 최소 뭐 한 40%에서 50% 정도의 양도세율이 나오고요. 조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하는 지역들은 60%에서 70% 정도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잘 못 팔 거 아닙니까? 세금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느냐? 그래, 네가 안 팔고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세금도 내가 올리겠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는데 종부세도 현재는 0.5에서 2.7인데 0.6에서 3%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올라가죠? 이건 1주택자 기준이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 뭐 수도권 거의 전역이고 웬만한 광역시들도 다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뭐 전국에서 웬만한 지역들은 대부분 종부세를 0.6에서 3.2였는데 이게 거의 2배로 올라가죠.
1년 만에 1.2에서 6%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법인은 전국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울릉도도 포함되고요. 뭐 어디든지 전국 어디나 집을 가지고 있다면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의 20%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들은 7.2%를 내고요. 이 1.2에서 6%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가로 20%씩 더 붙습니다. 종부세도 양도세처럼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다주택자들은 뭐 3% 정도? 공시가격의 2에서 3%,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3에서 4% 정도, 법인들은 7.2%의 보유세를 맞습니다. 팔 때는 양도세를 막 5, 60%씩 맞고,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의 2에서 3% 정도를 막 세금 내고 이러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부세와 양도세가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집을 못 판다라는 그런 뭐 민원 같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걸 조금 조정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안이 나온 것은 없고 조금 뒤로 밀어놓고 추후 논의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대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부분이 이번에 확정이 됐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전월세 신고제도 오늘부터 시행입니다. 대신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줍니다.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반대로 이 1년 동안 익숙해지라는 의미죠. 익숙하게 전월세 신고를 임대인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 한다면은 주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년이 지난 뒤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를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셔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6월 1일 이후로 양도소득세를 최대 82.5%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10억을 벌어봐야 1억 8천이 내 통장에 꽂힌다. 그리고 8억 2천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걸 어떻게 팔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이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80%의 세금을 낼 바에는 증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뭐 이거는 뭐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정부가 양도세, 뭐 종부세 이런 것들을 중과하기 시작하면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서 지금 증여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버텨보다가 안 되겠으면 계속 증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닌데, 현재 상태 이렇게 양도세를 막 80%씩 때리고 보유세를 이렇게 많이 때리는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증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종부세 대비 높다고 판단해도 양도세보다는 낮은 거 아니냐. 양도세를 뭐 70%, 80%씩 때리는데 이걸 어떻게 내냐. 이거 내고 2억 받아봐야 어떻게 되죠? 우리 아들이 집을 살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어차피 세금을 낸다면 우리 아들, 딸한테 집을 주겠다. 그게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따져보면 낫다라고 생각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면 문제가 있어요.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증여를 안 받은 걸로 취급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집을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뭐 중간에 2년 차쯤에 팔아버립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집을 판 걸로 간주합니다. 증여 자체가 없었던 걸로 간주하고 아버지한테 양도세를 82%를 때리겠죠? 뭐 60%, 70% 막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최소한 5년 이상은 이 집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어떤 확신이 있으면 집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증여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수도권 지방광역시의 고가 아파트들일 테고, 그런 것들의 매물이 급속도로 잠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올리고 종부세도 많이 올리니까 이제 못 버티고 다주택자들이 고가주택을 팔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일부 파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증여로 가고 있고, 그러자 매물이 뚝 끊긴다. 실제로 지금 거래량도 많이 줄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대출 규제도 있고 집값 자체가 많이 비싸진 것도 있고 증여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의 뭐 좋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것들의 매물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거래도 주는데 매물 자체도 줍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이 사실상 뭐 부동산계의 운명의 날 이런 건데 D-Day인데 D-Day가 이제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리셋이 됩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세금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팔 필요가 없는 거죠. 6월 2일에 파나 내년 5월 30일에 파나 세금은 똑같다. 그러니까 매물도 빠르게 줄겠죠. 뭐 그래서 주택 매매 가격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전월보다 오히려 올랐다. 5월에 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말했던 분들이 약간 머쓱하게 돼버렸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세는 어떠냐? 전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은 줄어드는데 매매가와 전세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이제 세금을 때려 맞게 됐는데 뭐하러 파냐? 지금 팔 거였으면 진작에 팔았지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세금만큼 더 주면 판다. 이런 일종의 배짱 장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기 지역들에서는 호가는 뛰는데 거래는 안 되고 매물도 주는 그냥 일종의 소강 상태로 시간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 못 버티는 다주택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증여도 했고 뭐 매각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할 만큼 한 거고 이제 양도세 70% 내고 80% 내고 팔래 말래 이 선택권이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왔는데 솔직히 못 팔겠다. 내가 그동안 10억 벌어가지고 세금 8억은 못 내겠는데? 라고 하니까 매물이 이제 급속도로 또 잠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운명의 날은 지났고 이제 매물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호가만 뛰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냥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간혹 뭐 신고가가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저가가 뜰 수도 있는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러다가 한 9월, 10월쯤 추석 전후로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거든요. 10월, 11월. 이때부터 전세가가 얼마나 상승하냐에 따라서 못 버티고 안 되겠다, 집을 사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최근 한 3, 4년간 반복돼 왔던 패턴인데 가을에 다시 상승하는, 하반기에 갑자기 또 급등하고,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다급해지니까 또 사고, 그러면 10월, 11월까지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2판 4판이다.